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대도시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도 중단됩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고강도 대책안을 담은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제안은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총 7개 부문 핵심 과제로 구성됐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노후 차량 운행 중단, 차량 이부제 등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발표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 이명욱 부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소장님, 어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겨울철에 좀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열망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이제 좀 더 굉장히 강력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검토한 상태에서 그 계획들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가 좀 높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도. 예,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꽤 많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네. 이제 정부의 열망은 이 그 기후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자체가 국민이 뜻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들을 이행을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와 네. 이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깊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용을 좀 따져보게 되면 이제 제안의 핵심은 이제 계절관리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는 건데, 이 시기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좀 더 정체되는 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를 시즌제라는 걸로도 예.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 역시도 이제 겨울이 되면 지역별로 난방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미세먼지는 지역에서 기상현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겨울이 되어지면 오염물질들이 확산되는 양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상태는 나빠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비가 덜 온다거나 네네. 바람의 강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편서풍 계열의 바람에 예. 해당되는 계절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국외로부터 넘어오는 오염물질 양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시기가 특히나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그 겨울철이라는 기간에 최대 27기의 이 화력발전소를 멈추고 나머지 석탄발전소 출력은 좀 낮춰라 80% 수준으로 제한을 하라는 것을 추진을 한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소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황과 맞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면으로 따지면 이제 그 배출량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발전 쪽에서부터 나타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율이 한 12%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12%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에너지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 체제는 잉여 에너지가 대략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될 상황에다가 네. 석탄 발전소가 기여하고 있는 기여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부분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 양을 줄여서라도 미세먼지 발생되는 양에 대한 총량을 줄이자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대부분의 그 석탄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충청도 쪽에 특히나 많은 네. 발전소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12%라는 양에 대한 저감 효과를 계산할 수 있지만 충청 지역이나 일부 발전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들이 발전소로부터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줄여줘서 좀 더 지역적인 어떤 영향까지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
전기요금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4개월 동안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200원 정도 이제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석탄을 줄이면서 LNG나 그 저유황료를 쓰는 정책적으로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땐 당연히 에너지의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전환시킬수록 사실은 에너지 비용은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전기값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싼 편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동안의 부담을 줄여왔던 것들을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조금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 미세먼지 대책 중에 이제 뭐 노후 경유차 문제라든지 차량 이부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자동차 전문가를 잠시 후에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석탄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뭐 방향성에는 이제 모두 다 동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전기라는 거는 모두가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부담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얘기입니다만, 예. 이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발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발생시키는 모든 것들의 출발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는 것, 즉 뭐 겨울엔 춥게 살고 여름엔 덥게 사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름에 춥게 살고 겨울에 따뜻하게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들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정부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되어져서 네. 어쨌든 간에 국민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고 많은 에너지를 줄이는데 참여해주지 않으면 예. 실효성을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일단 노후 경유차 제한, 그러니까 차량 이부제 실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이번 정책 제안을 보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나 이 차량 이부제 같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이 상당수 포함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 이제 생각보다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면서 불편을 가중하는 정책을 반복한다, 이런 게 이제 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양이 147톤이라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고, 일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약 1.5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1% 줄인다는 것이고, 여기에 공공부분 차량 이부제로 약 1.61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1% 정도고요. 결론은 노후 경유차 운행이나 차량 이부제로 전체 초미세먼지 양의 2%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정부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20기 출력을 낮춰서 약 3.6톤, 공공기관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0.7톤 이렇게 낮췄는데,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으로 약 147톤 중에 9톤 정도만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번에는 전년 대비 20%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발전소의 발전을 억제하고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47톤 중에 9톤 정도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론은 이 미세먼지의 그 배출원,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 파악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이 배제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기 어려운 입장이시겠어요? 네, 일단은 노후 경유차가 주범인 것은 맞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주로 노후 경유차 때문이다, 이렇게 포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전체 비중 중에서 뭐 1%에서 2% 내외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노후 경유차 한 대가 운행하면 최근에 판매된 차량 10수대에서 한 20대가량이 운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배출가스를 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보면 전체 약 250만 대 중에 노후 경유차 중에서도 약 115만 대 내외를 운행 중지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결국 노후 경유차 부분에서도 주범이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운행 제한만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차량 크기가 2.5톤 미만도 예외고, 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형 이런 부분도 예외로 이제 지정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인구 과밀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가 배제된다라고 하면은 일부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주범이라고 하면 재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조기 폐차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노후 경유차 문제도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산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과가 미미하고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대책,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보고조차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이런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만이 많은 내용이고요. 차라리 야외 활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공공의 어떤 행동으로 활동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중요하는데 경찰이나 의경 등 야외 활동 종사자들의 성능이 검증된 마스크를 제공하는 이 자체를 환경부에서는 불안감 조성으로 국민들이 실제 미세먼지가 저 정도로 심각할까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좀 꺼리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추진력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대덕대 자동차과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부소장님, 사실 이번 대책 중에는 또 생활 부분에 관련된 대책들도 몇 가지 좀 있던데 그 뭐 도로나 건설 공사장의 먼지를 좀 줄이고 또 농촌에 있는 불법 소각을 최대한 막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영향을 크게 줄까 미세먼지 감축에 그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정부가 이제 그 배출량을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주요 배출량 중에 제일 큰 것들 위주로 이번에 이제 정책들을 결정을 한 건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계략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발생량이 굉장히 제법 되네요. 크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심 내에서 건설 현장이나 그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집중관리 구역이라고 지금 이번에 지칭을 한 부분들은 뭐냐면 네네. 대부분 그 안에 학교라든가 민감 시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로부터 제일 먼저 피해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아이들인 그렇죠. 경우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피해가 네. 먼저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보자라는 걸로 주로 청소를 한다거나 뭐 도로변에서 나타나는 차량들에 대한 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에 대한 것들을 측정치를 고지를 해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등의 여러 가지를 집중 관리라는 명목으로 한번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네네. 아직 실효성에 대해서 물론 정확히 검증이 된 바는 없습니다. 이제 네. 처음 하는 정책들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필요한 일을 해보자라는 쪽에는 틀림없이 그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미세먼지가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또 향후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쨌건 좀 좋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네. 마스크를 써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보완을 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그 마스크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높여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자는 것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농촌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불법 소각에 대한 것들이 현재는 농촌은 수거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분리수거라는 것을 하지만 네. 농촌은 가보면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제 뭐 찾아가는 수거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든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불법 소각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곳은 아마 중국일 건데 그렇죠. 중국에 대한 대책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협조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좀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어떤 분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중국의 상황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중국이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협조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중국하고의 이런 문제는 협조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농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에 중국과 우리가 동시에 저감 대책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서로 국가 간에 굉장히 좀 협조적 관계가 이루어질 네. 때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부분들이 실효될 수 있도록 좀 더 국가적 차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파트너십이나 이런 협조를 것도 필요하겠죠.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이명옥 부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